지금 이 순간 99%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고생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수백만 명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이 진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사장 인부, 청소부, 공장 근로자들. 그들이 부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난합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그 결과로 돈을 법니다. 이병철이 발견한 이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저도 그런 말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의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하는 고생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인생을 연구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고생은 바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1938년 정미소를 시작할 때도, 1950년대 설탕 사업을 할 때도, 1960년대 전자산업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한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니까요. 누군가는 고생해야 진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병철이 젊었을 때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은 다르다. 이 깨달음이 그의 모든 사업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모든 사람들이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을 때 이병철은 무엇을 했을까요? 직접 삽을 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탕과 밀가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피할 때 이병철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공장에서 일한 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동안 그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1960년대 전자산업 진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는 직접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들이 한국 직원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만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의 관계로 일합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분의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1시 10분 1시 10분 00의 관계로 일합니다. 자신의 1시간이 수천 명의 시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철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한 수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시스템입니다. 이병철은 부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24시간뿐입니다. 진짜 부를 만들려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병철의 가장 천재적인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스템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센 교수는 이병철의 경영 철학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시스템즈 싱커였습니다. 개별적인 노동이 아닌 시스템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폴 로머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병철의 성공 비결은 규모의 경제를 일찍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노동 집약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술 집약적 사고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에서 30년간 근무했던 김우중 전 부회장의 증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회장님은 절대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똑똑하게 일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일을 10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심리학자 칼 뉴포트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효과성을 효율성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자본주의 분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즉, 일에서 버는 돈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건희 연구소장은 아버지 이병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노가다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르쳐 주셨죠. MIT의 피터 생계 교수는 시스템 사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시스템의 구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는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바른 투자를 합니다.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력 편향이라는 인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잘못 믿는 것이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독점을 만듭니다. 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병철이 50년 전에 깨달았던 진실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철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놓치게 될 더 중요한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병철이 실제로 사용했던 3층 피라미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고생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층은 생존층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층은 성장층입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층은 자유층입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부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각 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네요.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고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생 마인드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시나요? 사회 전체가 고생 마인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족들도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이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시스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단순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들은 의도적으로 노동의 신성함, 성실함의 가치 같은 이데올로기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단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병철은 이 진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병철의 아버지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병철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이병철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방법이 틀리면 평생 가난하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이 바로 네버리지 사고였습니다. 이병철은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해도 일의 관계로 일하는 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농사는 전형적인 일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1시간 일하면 1시간분의 결과만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몸은 하나뿐입니다. 이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1시간이 수백 명의 시간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이 네버리지 사고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시간의 노예에서 시간의 주인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기여입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퇴근 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월 수입을 3배로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에서 3시간씩 투자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40대 사업가는 전통적인 몸으로 때우는 사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든 사업이 가능하고 직원들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50대 주부는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온라인 클래스로 만들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든 콘텐츠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생 마인드를 버리고 시스템 마인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자동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그 진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방법이 틀리면 평생 가난하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다른 길을 네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부자 되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네버리지 철학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 실천했던 4단계 시스템 구축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론입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효율을 겪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설계입니다. 그 고생과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구축입니다. 설계한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단계는 최적화입니다.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는 매우 정교한 실행 방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1단계 관찰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표면적인 문제만 보지만 진짜 기회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고생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는 전자산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병철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10년, 20년 후에 모든 가정에 전자제품이 들어갈 것이라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겪게 될 고생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고생을 현재에 해결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생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기회는 미래의 고생에서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법론이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생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생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점심 메뉴 정하기라는 작은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주문까지 대행해주는 앱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월 수익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 숙제 관리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의 숙제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부모에게 리포트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고생들도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철이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편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병철은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고생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자신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의 창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단순히 방법론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생 마인드에서 시스템 마인드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고생해야 성공한다는 믿음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전환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는 이병철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작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병철도 처음에는 작은 정미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결국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시스템 사고라고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4단계 시스템 구축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담은 심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런 혁신적인 사고법과 실용적인 부의 창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거짓말을 믿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병철이 아버지를 보며 깨달은 그 진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방법이 틀리면 평생 가난하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혁신적인 대안을, 고생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부자가 되는 것. 99%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짓말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고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1%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병철의 4단계 시스템 구축법과 함께 현재 이 방법을 활용해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 만들기 실습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고생을 멈추고 시스템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